안녕하세요.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 소혜경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은요, 공공이 20%를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80%는요, 민간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이렇게 대부분의 주택임대를 이제 주도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임차인들이 보호가 안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임대주택과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세제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주택 임대 공급이 거의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8월 28일입니다. 관계부처 합동회의로 새로운 패러다임, 신인류의 사랑 아니고요. 새로운 패러다임, 신유형 장기 임대주택과 관련된 그 공급 방안에 대해서 머리를 짜고 짜내서 지금 그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저와 함께 오늘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출발하실까요? 제목은 여러분, 서민 중산층 미래세대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8월 28일날 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금 공개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은 현재 우리나라 이제 주택시장은 자가 보유율이 60% 그리고 임대가 이제 40%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임대 40%와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공공이 20%를 지금 공급해주고 있고, 민간이 나머지 80%를 이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공공임대와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186만은 공공임대를 하고, 그리고 민간임대가 나머지 80%인 658만을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 658만 중에 등록임대된 주택이 아무리 세제를 많이 준다고 세제 혜택을 많이 이제 부여한다 그러더라도 등록임대도 되게 미미합니다. 144만. 나머지 비등록임대가 514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민간임대주택 시장은 어땠습니까? 개인이 주도하다 보니까 양질의 이제 주택 임대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약자인 우리 임차인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고, 그리고 구제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많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슈화가 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언론이 굉장히 많이 이제 페어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제 임차보증금에 대한 그런 구제를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이러한 약자들에 대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을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아마 이런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내용 좀 더 보시면요, 민간임대주택 시장은 이제 이런 해제라든가 규제 때문에 사업화되지 못해가지고 개인 위주로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제 신유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을 이제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신유형 하니까 제가 신인류의 사랑이라는 그런 90년대 나왔던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신유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을 도입을 하겠다. 이제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고 하니, 우리가 이제 단지별로요, 100세대 이상 이제 이렇게 대규모로 법인이 이제 공급을 하는 건데, 기간이 장기간입니다. 이제 우리 보통 지금 민간임대 등록이라든가 공공 등록이 지금 10년으로 이제 더 기간이 늘긴 했지만, 이 제도는요, 신유형의 장기 민간 임대주택은요, 여러분 20년 이상 이제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러한 제도가 나오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임대 운영을 이제 어렵게 하는 뭐 임대료 상한 등 규제를 완화하고, 뭐 도시계획이라든가 세제, 금융, 부지 등 지원을 균형적으로 설계하겠다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고 하니 여러분 자 보시기 바랍니다. 리츠 등 자 신유형 민간 장기 임대주택 육성. 자, 배경은요, 리츠 등 법인이 단지별 100세대 이상 대규모 그리고 장기간 20년 이상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최소화하겠다 하면서 사업 모델 유형화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이제 비등록 임대 그리고 등록 임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등록 임대도 어떻습니까? 장기 일반 공공지원 이렇게 해서 10년 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현재 요거에 대해서 어떻겠습니까? 신유형은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이 사업 모델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자율형은요, 과거에 이제 비등록 임대와 비슷한 유형입니다. 규제라든가 지원 모두 이제 최소화하는 임대 유형인데요. 이제 좀 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5% 상한이라, 우리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한 그 규제인 이제 5% 상한이라든가 뭐 이제 표준계약서를 써야 된다 그런 규제를 좀 받긴 하는데, 이 자율형은 민간임대주택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를 배제하되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는 제외하겠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만 이제 규제를 주면서 뭐 어떤 인센티브도 주지 않겠다는 게 자율형이고요. 준자율형은 임대기간의 그 계약갱신 청구권 및 5% 상환 등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융자라든가 세제 지원에 대한 그런 건 약간의 인센티브는 주겠다. 그리고 지원형입니다. 굉장히 공공지원하고 비슷한 건데요. 지원형인 경우에는 초기 임대료 제한이 있습니다. 시세의 95%로 이제 초기 임대료를 제한을 하고요. 이제 무주택자들 그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공적 의무를 강화를 합니다. 그리고 기금제, 출자라든가 융자에 대한 그런 혜택을 주고 공공택지, 할인 공급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유형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자율형, 준자율형, 그리고 지원형 이렇게 해서 그 임대주택의 사업 모델 유형화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임대료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앞서 살펴본 그 세 가지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있잖아요. 이걸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표로 보시는 게 나아요. 우리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택 주임법 규정을 다 봤습니다. 즉 2+2, 2년 이거 인정해 이제 이거 규정 이제 준수해야 되고 임대료 상승률 5% 상한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율형 같은 경우에는 임대보증 가입을 해야 되고요. 임대차 계약 신고문, 표준계약서 써서 이제 신고해야 됩니다. 요거까지를 이제 준수해야 되는 게 자율형. 그리고 준자율형은 이러한 자율형에다가 첫 번째 임대기간 계약갱신 청구권 5% 상한 그 규정을 지켜야 되고요. 공공임대와 가장 비슷한 지원형인 경우에는 준자율형에다가 하나가 더 됩니다. 초기 임대료 규제가 시세의 90% 아래로 맞춰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에 대한 그 임대료 등 규제 완화를 많이 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차인 자격을 좀 보시면은요, 이제 한번 좀 더 보시죠. 자율형이라든가 준자율형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자격이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앞서 살펴봤잖아요. 지원형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우선 공급 요건 등 이런 자격 요건을 배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부터 일단 먼저 우선 공급을 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관련돼서는요, 이런 장기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용적률 이제 120% 정도 이제 완화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용도라든가 공공임대 인수 가격 및 주차장 확보 기준 등 이제 한 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했을 때 3.5대까지 이제 확보한 걸로 봐주겠다라는 그런 이런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용적률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한의 1.2배까지 상향을 해주겠다. 주거 비율과 관련돼서는 어떻습니까? 상업지역 내 특례가 있는데요. 상업지역 내 원래는 이제 비주거 부분의 면적 비율이 이제 20%인데 그거를 이제 10%까지 완화를 해도 된다라고 해서 비주거 부분은 줄이고 주거 부분을 올려주는 그런 상업지적 특례를 적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차장 기준도 마찬가지로 자 말씀드렸죠. 제가 한 대를 하면은 3.5대까지 이제 주차장 그 시설을 확보한 걸로 봐주겠다. 주거 서비스와 관련돼서는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그런 다양한 맞춤형 특화 서비스를 결합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제가 이 임대료 등 규제 완화와 관련돼서 가장 눈여겨본 사안이 요겁니다. 여러분. 고령자형 주택 특례입니다. 이게 조금 제가 신선했어요. 제가 세무사긴 한데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고령화가 급속도로 이제 빨리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라 그러는데 지금 이 고령화 층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위에 있는 이런 주택들이 뭐 해봤자 요양원이라든가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뭐 실버타운이라 그러죠. 이렇게 좀 돈 많으신 분들이 가시는 그런 실버타운, 고급형 실버타운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긴 하는데 이런 고령자형 주택 특례를 요번 발표에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에 요 내용을 넣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고령층 특화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임대주택 서비스 가칭 실버스테이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나이가 들면 식사라든가 건강관리 이러한 게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건설 기준과 관련돼서는 고령층 주거에 적합하도록 주거약자법에 따라서 특화 설계. 여러분 어떻습니까? 침대도 이렇게 누우면 이제 버튼 하나로 해가지고 이렇게 몸에 맞춰가지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좀 걸을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뭘 짚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도를 따라서 쭉 병원에 보시면 옆에 이렇게 의지하고 지탱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다양한 이런 고령자층을 위한 그런 필요 시설을 설치를 하는 그런 이제 건설 기준이 적용이 되고 임차인의 자격은요. 이제 고령층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돈이 많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유주택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주택자에게도 입주를 허용을 해주겠다. 하지만
무주택자가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임차인 자격도 제한을 좀 많이 풀고요. 세대 믹스입니다. 이제 택지 공모형은 이제 단지 내 다른 가족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일반 주택을 혼합을 하고 무주택 가족 세대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제 리츠를 활용해서 실버스테이 그리고 의료 상업 복합 시설을 이제 신도시 공공택지 중심으로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년 25년까지 세 곳을 이제 공모한다라고 하니까 우리 이 고령자 주택 특례 즉 우리가 실버스테이와 관련돼서는 좀 촉각을 세워가지고 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민간임대주택 전환을 허용을 합니다. 즉 기존의 10년 임대 유형인 경우에 사업자 의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20년이자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은 20년이잖아요. 그래서 준자율형이라든가 지원형으로 전환이 허용이 됩니다. 이러한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가장 궁금한 거죠. 세제 지원 방안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과 관련돼서는 그럼 어떤 세제 지원 혜택이 있느냐 내용을 보시면 우리 임대법인의 주택 취득 보유를 억제하는 불합리한 중과세제를 배제하고 공적 의무가 강한 준자율형이라든가 지원형에 대해서는 이제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등을 감면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행 우리가 요 신유형 장기임대주택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리츠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법인이 주택 임대를 한다. 그리고 지금 많이 완화가 됐지만 우리가 포괄 양수도 있잖아요. 포괄 양수도를 했을 때도 지금 세제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인정을 못 받고 있고 기존 그 법인들이 이제 주택 임대 사업 우리가 이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바뀌긴 했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일반 법인이 이런 주택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합부동산 세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최대 5%까지 적용을 받고 있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법인세라든가 추가가세가 더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재산세 등도 이제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츠를 통한 이런 이제 세제 지원, 이런 신유형의 그 법인 임대주택과 관련돼서는 세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 좀 보시면은 첫 번째가 법인에 대한 중과세제 배제를 하겠습니다. 즉 임대 의무 기간 20년 그리고 유형별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 법인인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12%잖아요. 지금 이거라든가 종부세 합산 그리고 법인세 추가과세 20%입니다. 요거를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즉 자율형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고요. 준자율형이라든가 지원형인 경우에는 동일 임차인 재계약에 한해 5% 상한을 적용을 해줘야 되고 이제 그 상한 비율을 이제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합산 기준이라든가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와 관련해서 가액 기준을 적용을 하는데요. 건설인 경우에는 지금 이제 15억 그리고 매입인 경우에 수도권인 경우에는 12억 그리고 비수도권인 경우에 9억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하는지 그리고 법인세 추가과세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가액 기준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준자율형과 지원형에 이제 이 혜택을 주는데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동주택, 오피스텔, 임대형 기숙사에 대해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요 75% 그리고 60에서 85제곱미터 그 사이라 그러면 25% 해당되는 취득세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감면과 관련돼서 기축 매입 전체라든가 이미 지어진 그 매입 주택 전체라든가 오피스텔 신축 건설인 경우엔 제외가 된다라고 하네요. 자, 좀 더 표로 나눠서 보면요. 취득세 감면과 관련돼서는 신축 건설은 이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가액과 무관하게 적용을 하는데 최초 분양이요.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그리고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그리고 오피스텔은 신축 건설은 이제 적용을 하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근데 최초 분양을 한다 그러면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그리고 임대형 기숙사입니다. 이때는 호실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 어떻습니까? 취득세 감면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재산세와 관련돼서는요. 공동주택, 오피스텔, 임대형 기숙사에 대해서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여기는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40제곱미터 이하는 이제 75%, 그리고 40에서 60제곱미터 이하, 그 사이라면 이제 50%, 그리고
60에서 85제곱미터 이제 그 사이라 그러면 25% 해당되는 재산세 감면을 한다라고 하고 있네요. 이제 보시면 나눠서 공동주택, 오피스텔, 임대형 기숙사로 좀 나눠가지고 그 재산세에 대한 감면 요건을 좀 더 보시면요. 건설형인 경우에는 수도권 9억 원 이하, 그리고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매입형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해야 되고요.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가액이 더 내려갑니다.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2억 원 이하, 그리고 임대형 기숙사에게는요. 호실 면적 기준 40제곱미터 이하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유형 장기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금융지원 방안도 이제 곁들여서 맛배기로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자, PF 보증이라든가 기금 융자, 기금 출자, 자율형 PF 보증에 대한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준자율형은 PF 보증이라든가 기금 융자에 대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형은 PF 보증, 기금 융자, 기금 출자 등에 대한 그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지원 내용, 자,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세무사니까 세제와 관련해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부지 공급 방안을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민간부지 양도인인 이제 세제 혜택을 통해 도심 내 부지 확보를 지원을 하고 우수일지의 공공택지라든가 유휴 공공요지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현재 그 임대주택 재고 비율이 8%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진국이 7%대보다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정작 필요로 하는 그 곳에 도심지 내에 이러한 임대주택이 없어요. 주로 그 필요로 하는 곳을 제외한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곳에, 수요를 필요로 하는 곳에, 그러니까 공급을 필요로 하는 곳에 이런 원활한 이제 토지를 공급을 하기 위한 이런 유도책인데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개인 사유지인 경우에는 개인 토지주가 장기임대 사업자, 그러니까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와 그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 부지를 매각할 경우에요.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해서 토지 매입가액을 인하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왔으니까 아마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제 토지와 관련돼서는 장기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 매각할 경우에 여러분 법인세 10%를 추가과세를 배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택지, 국공유주 등 우수 부지를 이제 공급을 하는데 여기는 준자율형과 지원형에 이제 이런 지원을 하는데요. 준자율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택지를 이렇게 공급하다 보니까 감정가 공급 원칙입니다. 그리고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는 그 지원형인 경우에는요, 더 혜택을 줍니다. 조성원가, 감정가의 평균가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5에서 10% 내외로 이제 인하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촉진지구인 경우에는 민간임대 촉진지구의 공공임대 용지, 이제 지구 전체 호수 20% 이상을 이제 필요시 장기 민간임대주택 용지로 전환을 하는 그런 전환하는 것을 허용해서 우량 입지 확보하는데 이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도심지 내 이제 폐교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애를 많이 안 낳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교라고 할 뻔했습니다. 학교가 폐교를 하니까 이런 학교 등에 대해서 국공유지를 이제 수의계약으로 정부 이제 수의계약으로 이제 이런 임대주택이죠.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건설 사업자와 이제 장기간 50년입니다. 무려 50년 임대를 통해서 지원형인 경우 공급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여러분에게 우리가 신인류의 사랑 아니고요,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8월 28일 날 이제 발표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모든 내용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세제 쪽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 내용에 맞게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이 내용 궁금하시면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2024년 8월 28일 서민, 중산층, 미래세대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더 찾아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2015년에 뉴스테이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 뉴스테이라는 말을 왜 이렇게 알고 있냐면은 제가 지금 그 파주 쪽에 이제 율목지구라고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6.25 때 이제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오셔가지고 거기 이제 그 율목지구에 많이들 이제 정착을 하셨나봐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너무 이제 슬럼화되고 낙후되다 보니까 2000년부터 2010년 그 사이에
여기를 재개발을 했는데 이게 자꾸 발목이 묶여 있다, 이제 그 조합원 간의 분쟁 등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이제 사업이 이제 지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그 뉴스테이 방식으로 이제 그 조합원들이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주는 이미 오래전에 다 한 상태고요. 지금 올해 말부터 지금 공사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바리케이트 다 쳐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이런 뉴스테이 제도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제 주택 임대 시장을 이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했던 건데 그 제도가 박근혜 정부 때 이게 들어온 제도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로 갈아타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공공임대주택, 중공공임대주택 하면서 막 장기임대주택 하면서 막 나눴잖아요. 그래서 8년짜리가 지금 4년, 8년짜리 그런 게 8년짜리가 지금 10년으로 이렇게 더 확장, 이렇게 그 기간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약간 변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대주택과 관련돼서 그리고 이런 주택 변화와 관련돼서 주택시장의 변화와 관련돼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말 능코 뜰 새 없이 많은 그런 파급 효과가 발생을 하고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제 약간 좀 생각이 그분들하고 틀린 게 뭐냐면요. 그래도 축은 항상 한 축은 메인 중심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양질의 주택 공급을 임대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한 과반수가 안 되는 이제 그 분들이 자가 보유이 아니고 임대주택 시장을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공 위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개인 위주로 공급하고 있는 이 주택 임대와 관련돼서 조금은 이제 대형화되어 있고 그리고 좀 양질의 그런 주택을 좀 더 잘 건설해가지고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법인,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좀 큰 법인이죠. 대형화되어 있는 법인이 공급하는 그런 주택 임대 시장으로 지금 편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츠 등을 이용한 이런 신유형의 주택 임대 시장을 앞으로 이렇게 펼쳐가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유형 임대주택은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시각을 많이 깨고 요러한 주택시장의 그런 동향이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시장을 한번 주의 있게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늙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늙어가고 있는 우리 세대에서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앞선 세대들도 그리고 우리 이후의 세대들도 이 새로운 신유형의 그 장기임대주택 그 공급 방안과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실버스테이 지금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60년대 70년대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복합 개발을 해가지고 실버스테이 이런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요 새로운 공급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 최기영 세무사였습니다.